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민에 이어 새치 혓바닥 잘못 눌려 인생 조져버릴 인간이 하나 있습니다.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약칭 나꼼수 멤버로 활동했던 김용민이 윤석열 후보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검찰 조직을 동원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은 우리가 TV로 봤다고 수준 이하의 막말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은 2일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 부부를 겨냥한 막말 논란을 빚은 팟캐스트 나꼼수 출신 김용민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날 iNews24와의 통화에서 너무 악의적이어서 바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이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수사당국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박 대통령 옷값을 물고 늘어졌던 세력들이 정권 잡고 나서는 왜 대통령 신분도 아닌 김정숙의 옷값 공개는 이토록 저항하며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청와대가 2일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의 의상비 등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 제도의 취지,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청와대의 항소로 재임 기간 중 이들 자료가 공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10일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며 특활비 지출 결의서와 운영지침 집행지침, 김정숙의 의상비 등 의전 비용 관련 예산 편성 금액과 일자별 지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 공개가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입찰 계약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근혜 대통령도 옷값 공개 다 했는데 대통령 부인은 왜 당당히 공개를 못하고 항소를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다. 영부인 의전비도 나라의 비밀인가라며 특활비 꼬투리 잡아 전직 대통령看방 가게 만들더니 자기들은 새로운 항목 만들어 특활비처럼 사용하면서 국가기밀이라 못 밝힌다라고 하고 순수 특활비만 전 정부의 3배나 사용했다고 하던데 공정상식을 말하던 사람이 할 짓이냐고 격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 마지막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소식을 종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전 공표되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오차 범위 바뀐 4%포인트 차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발표됐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지난 조사에선 7.8%포인트였습니다. 뉴데일리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웍스 리서치가 지난 2월 26일에서 3월 1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4,01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다자 대결을 한 결과 윤석열 후보는 46.5%, 이재명이는 42.5%로 집계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0.6%포인트 떨어진 6.4%,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0.1%포인트 떨어진 2.1%였습니다. 또 JTBC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윤석열 후보가 42.4%, 이재명 34.1%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6.7%,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9%의 지지를 받았고 아직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부동층은 10.6%였습니다. 일요신문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는 44.9%, 이재명이는 42.1%를 기록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0%,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2.6%를 기록했습니다. 또 한국지방신문협회 의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일 여론조사 업체 조원 CNI에 따르면 전국 9개 지방신문 공동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나흘간 전국 성인 3,004명을 대상으로 대선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45.3%, 이재명 42.4%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7.3%,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1.7%, 기타 1.3% 순이었으며 부동층, 즉 지지 후보 없음, 무응답은 2%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소득주도 성장 엉터리 경제정책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에게 달라붙었는데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선 후보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후보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국민 기만이라고 맹폭했습니다. 허경영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조사 명단의 지지율 3위 하던 허경영을 빼고 지지도 1%대도 안 나오고 당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김동연 사퇴자를 굳이 밀어넣어 오자 구도를 만든 이유가 밝혀졌다라며 완주도 안 할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떠든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고 모독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소수 노조인 제3노조가 지난 1일 이재명이와 윤석열 후보의 서울 유세 현장을 보도한 MBC 방송 화면을 비교하며 교묘한 편파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제3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야당 후보 유세 화면에 청중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최대 승부처인 서울 유세에 들어갔다. 3월 1일 이재명이는 명동에서, 윤석열 후보는 신촌 등지에서 유세했다며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각각 나누어 보도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 리포트 화면이 이상했다. 이날 윤석열 후보의 신촌 유세장에는 청중들이 구름처럼 모였다. 그런데 MBC 화면에는 그 청중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신촌 유세 현장이 주로 윤석열 후보나 무대를 집중 촬영한 클로즈업 방식으로 보도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입니다. 노조는 반면에 이재명이의 명동 유세 화면은 높은 곳에서 찍는 부감샷, 이번에 카메라 펜과 줌아웃 기법으로 청중들이 최대한 많아 보이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독재 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줄 알았던 일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정치 집회 보도는 참여 인원을 최대한 화면에 담는 게 원칙이다. 그 원칙을 어기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청중이 적었던 윤석열 후보의 중앙대 유세장 보도 때는 부감샷과 청중 풀샷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훨씬 청중이 많았던 윤석열 후보 신촌 유세장은 카메라 앵글이 거의 무대로만 향해 있었다며 교묘한 편파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런 짓을 방송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취재기자가 저질렀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누구의 소행인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